오늘은 설화 중에서도 민담 중에서도 야담에 해당하는 종로 및 상전을 속이다, 노만상전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문자로 기록된 문헌설화로서,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됐으니까 원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죠. 그러다 그것을 이제는 글자로, 문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다만 구술성,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한 그런 설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면록이라고 하는 책에, 그러니까 거면록이니까 잠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을 재밌는 이야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만상전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의 기본 구도는 하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주인을 득거리라고 하는 하인이 재치와 말솜씨로 거듭 속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형식입니다. 자, 득거리의 유쾌한 장난을 통해 똑똑한 척하면서 바보가 되는 주인과 어리석은 듯 행동하면서 입속을 챙기는 하인의 대결,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러니 수법 정도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학적인 이야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설화이다 보니까 이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 구도가 따로 있고, 그 기본 구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노만상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부터 먼저 한번 구절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진사 댁에 득거리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매우 교활한 놈이었다. 자, 이 성주는요, 경상도 지방이에요. 즉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득거리라는 인물이 바로 이제 중심 인물이 됩니다. 타고난 언변과 재치, 지적인 상상력으로 다른 사람을 좀 골탕 먹이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100% 선한 인물, 긍정적인 인물,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쨌거나 간에 신분은 뭡니까? 하인이네요. 매우 교활한 놈이었다 라고 하는 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죠. 다만 이 서술자가 양반인 듯해.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적대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루는 김진사 득거리의 어떤 대립적인 인물이고요. 하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득거리와 그 다음에 김진사는 속고 속이는 또는 속이고 속는 관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기니 볼 일이 있어 득거리에게 말고삐를 잡히고는 길을 떠나 날이 저물어서 여점에 들었다. 날이 저물어서 시간의 경과죠. 여점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 배경이긴 한데 요즘으로 본다면 여관? 주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득거리가 상전의 밥상을 보니 진수성찬이 푸짐하게 잘 차려진 맛있는 음식이 상에 가득 차려져 있었다. 어떤 하나의 장면, 상황을 제시하네요. 물론 식욕이 동해 군침을 흘렸지만 상전은 단 한 숟가락도 베풀어 주지 않았다. 빡친 거지요. 자, 득거리가 상전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상전의 어떤 이기적인 성격,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성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에 분한 마음이 들어서 내게 좋은 꾀가 있다. 꾀? 무슨 꾀? 하여튼 간에 뒤에 일어날 사건을 이제는 언급을 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해요. 그것이 바로 뭔데? 그건 아직 안 나왔어. 다만 내일 아침은 상전이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 내가 뺏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이런 좋은 꾀의 의도가 되겠죠. 라고 혼자 다짐하였다. 득거리가 이튿날 아침에 부엌으로 들어가니 이튿날 아침 장면, 시간의 경과죠. 여점 안악이 마침 밥상을 차리는 중이었다. 날씨가 몹시 추워 수저에 얼음이 붙어 있었다. 이게 좋은 꾀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종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절적 배경은 언제? 그렇지, 윈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샌님은 수저가 차면 잡숫지 않고 역정을 몹시 내치니, 화를 내시니 아무래도 뜨겁게 해야겠소. 자, 요건 꾀죠.
근데 이것을 안악이 그냥 믿고 넘어가. 왜 믿고 넘어가? 그건 바로 뭐야? 지금 수저에 뭐해? 얼음이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때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서 상대를 골탕 먹이려고 합니다. 이 상대가 누구야? 이 안악이야? 아니야. 누구야? 김진사야. 라고 보면 돼요. 득거리가 그 안악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수저를 숯불에다가 묻었다가 무슨 인두를 만들어요. 그죠? 상에다 올렸어. 와, 이거 되게 위험한데. 어쨌거나 간에 행동으로 옮기네요. 김진사는 상을 받아 놓고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 뜨거워서 저기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때 지자가 알다 지자야, 식자도 알다 식자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뜻이에요. 아, 뜨거워. 그때 마침 득거리가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다가 예, 득거리 여기 있습니다요 라고 했다. 이건 뭐야? 득거리 여기 있습니다요. 발음의 유사성이죠.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언어 유희가 보여줍니다. 하며 상전의 밥상을 들고 팀머를 하서 날로 장난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장면에 어떤 해악상이 드러나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렇지, 날름 먹어 치웠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 숯불에다 묻어버렸으니 이 상전은 수저를 들지도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밥은 득거리가 다 먹어 치워버렸으니 먹지도 못하겠네요. 이놈아, 내 놈을 부른 것이 아니라 수저가 너무 뜨거워서 부지불식간에 뜨거라 라고 소리친 거야. 나는 밥 한 술도 뜨지 않았는데 네 놈이 감히 어찌 당돌하게 주인 밥상을 들고 나가서 냉큼 먹어 치운단 말이냐 라고 풀딱지가 난 거예요. 화를 내고 있죠. 그랬더니 득거리가 아이고, 쇳내는, 소위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에요. 쇳님께서 이 밥상을 물러주시려고 쇳내 이름을 부른 줄 알았습니다요. 쇳내의 이름을. 그래도 이걸 믿어 안 믿어? 믿어. 왜 믿어? 그건 발음이 유사하거든. 그래서 그걸 변명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부르는 줄 아는 거야? 아니죠. 거짓말이죠.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Sorry. 상전은 여점 안악을 불렀다. 너는 어찌하여 내 수저에 불을 달고 놓았느냐? 자, 안악이라는 건 안악네요. 여자라는 뜻이죠. 자, 김진사는 득거리를 믿은 거죠. 믿으니까 이제 안악이 그렇게 했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뭐 안악은 뭔 죄야? 그죠? 쇳내가 한 짓이 아닙니다. 나리 때 가인 누가 득거리가 부엌에 들어와서 제게 쇳님은 수저가 차면 진지를 잡수지 않는다고 지 멋대로 수저를 가져다가 숯불에 달군 겁니다. 결국 뭐한 거야? 그죠? 해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억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쇳내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김진사가 다시 득거리를 꾸짖자 득거리가 아뢰었다. 쇳내는 수저에 얼음이 얼어붙어 있기에, 그렇죠, 상황이죠. 이 상황을 근거로 변명을 하려는 거예요. 들지 못하시겠다 싶어서 불에 녹여 날있게 잡숫기 편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역시 거짓말하고 있죠. 이처럼 죄를 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Sorry. 김진사는 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밥상을 종놈에게 빼앗기고 다시 한 상을 시켜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까지가 에피소드 1이에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결국 득거리는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죠. 그죠? 황당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나 10여리를 갔다. 이제 공간의 이동인가요? 김진사는 갑자기 목이 심이 말라 종놈에게 돈을 주고 술을 사오도록 하였다. 득거리는 술을 사오다가 지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불쑥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러한 득거리, 앞에서 득거리가 상전을 괴롭힌 것은 어찌 보면 상전의 어떤 무관심, 배려가 없음, 몰인정함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유 없어요. 그냥 지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개인의 욕구야. 그러니까 이 득거리가 마냥 긍정적인 인물, 비판적인 인물,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한참 서서는 손가락으로 술을 휘저었다. 자,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똘끼가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콧물이 술에 떨어져서 꺼내지 않을 수가 없기에 건져내고 있음. 거기다 콧물까지.
야, 진짜 굴하죠. 그죠? 거짓말이에요. 억지를 빡빡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진사가 구역기 내서, 아, 나 안 마셔. 네 놈이나 실컷 한번 처먹어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은 득거리 계획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래, 그죠? 어때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놈이 상전을 속이다 라고 하는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담이고요. 야담이고 풍자적이고 해악적이다. 거짓말로 상전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하인의 재치를 나타내고 있다. 일정한 서사 구조에 따른 변이 형태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정한 서사 구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꾀쟁이 하인설화라고 합니다. 이 꾀쟁이 하인설화의 기본 구조는 컷을 나누면 한 12개 정도가 돼요. 내용은. 자, 주인공은 일단 시골집 양반의 하인이에요. 신부는 하인이야. 그리고 이제 하인이 상전과 함께 서울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인이 꾀로 상전의 음식을 뺏어 먹습니다. 이건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하인이 몰래 상전의 말을 팝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목이에요. 읽었던 대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전이 하인을 죽이라는 글을 써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열받은 거죠. 그 다음 하인이 방아찌 있는 곳에서 꾀로 떡보리를 훔쳐 달아납니다. 그리고 하인이 꾀로 꿀장수에게 떡을 떼어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건요. 자, 여기죠.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정도까지 읽었어요. 자, 근데 이 작품이 노만상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 노만상전이란 이야기 전체 내용은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 이야기 기본 구조가 여기서 끝나냐? 그렇진 않아요. 뒤로 넘어가면 좀 더 황당해요. 8번째는요. 하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편지를 고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상전의 딸과 혼인해. 이제 고친 내용이, 편지의 내용을 고친 것이 이제는 뭡니까? 그렇지, 이거겠죠. 그러니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상전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인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잔인해져요. 갑자기 상전의 식구들을 속여서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게 합니다. 이건 너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 딸만 살려서 함께 산다. 이게 기본 구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줄거리 볼까요? 전체 줄거리를 보면요. 이 전체 줄거리는 거면록에 있는 전체 줄거리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읽었던 대목은 요 첫 번째 장면에 해당합니다. 교활한 종이 있고요. 득거리를 데리고 갔는데 김진사가 혼자서 맛있는 걸 먹어요. 아, 뜨거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고 김진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썰이 합니다. 첫 번째 에피고요. 두 번째 에피는 우리가 지금 뒤에 잠깐 본 거죠. 그죠? 술을 사오라고 합니다. 술을 사오다가 콧물을 빠뜨렸다면서 손가락으로 졌습니다. 진사는 더럽다고 술을 득거리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자, 읽었던 대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목은 길을 가다가 김진사가 이번에는 대변을 보려고 말을 맡기자 득거리는 말을 타고 내달립니다. 볼일을 보고 나온 김진사가 놀라서 한참 동안 찾다가 발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한참 후에 득거리가 말에서 내립니다. 김진사가 꾸짖자 득거리는 시험삼아 한번 타봤는데 말이 내달려서 자기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주인 목소리를 듣고서야 멈췄다고. 김진사는 다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는 음식점을 간 거야. 음식점을 가니까 이제는 이제 파킹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파킹하는 요새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들한테 키를 주고 파킹해 주세요 했는데 이 기사가 파킹하려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엑셀이 밟히면서 막 돌아다닌 거야. 어디까지? 저 강변북로 지나서 그래, 거기 어디로 갈까? 양수리를 지나서 강원도 바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딱 파킹이 된 거야. 돌아와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운전사가 얼마나 황당해. 자동차가 혼자 갔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인의 목소리 듣고서야 김진사는 멈췄다고 하자 김진사는 다시 말도 못한다. 김진사가 이게 바보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는 김진사는 친구인 고을 수령에게 이놈을 벌어달라고 편지를 써서 득거리에게 전하라고 한다. 아 근데 이 편지를 딴 사람한테 줘야지 득거리에게 준다. 이게 말이야? 가는 길에 아이를 업은 채, 어순 채가 아니라 업은 채죠? 요게 이제, 요건 지워야겠다, 그죠? 요 시옷은 지워야 돼요. 업은 채 방아를 찍고 있는 부인을 보고는 아이는 자신이 봐주겠다고 한다. 아이를 받아들고 방아 찍기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아이를 방아에 넣고 잽싸게 도망갑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진짜 방아로 찌은 거는 아니에요. 내려놓고 콩을 훔쳐가지고 이제는 도망을 간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가다가 꿀장수를 만나 꿀을 전부 사겠다면서 콩을 담았던 동이에 꿀을 넣으려고 한다. 꿀을 다 넣자 득거리는 꿀값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다시 가져가라고 한다. 꿀장수가 동이에 묻은 꿀의 값을 요구하자 자 득거리는 꿀과 콩을 섞은 꿀떡을 만들어 꿀장수에게 먹이고 그 떡값을 요구하자 꿀장수는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죠? 상황 모면을 하는데 편지를 전하려고 광하나 가까이 가까서 득거리는 한 학동을 만나 꿀떡을 주며 김진사가 보낸 편지를 읽어달라고 한다. 그 편지에는 득거리를 징벌해달라는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득거리는 학동에 꿀떡 하나를 주고 도망을 간다. 그러니까 서울로 간 게 아니라 이건 관할로 간 거야. 그 마지막이 좀 달라요. 자, 이거 꾀쟁이 하인 설화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읽었던 기본 구조에서 1에서부터 7까지와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 이 이야기에서 하인은 자신에게 벌을 주라는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구조하고 좀 다르죠. 이러한 결말은 다른 설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건 문헌설화,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평민이 아니겠죠. 누구야? 양반일 거예요. 글을 아는 사람들일 거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의 마인드에서는 8번부터 12번까지 양반 가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의 딸과 결혼하는 거 이거는 기록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기록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꾀쟁이 설화 기본 구조와 그 다음에 종놈이 상전을 죽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기본 구조 속에서 작품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후반부가 왜 생략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 설화 유형에만 이런 하인 내지는 이런 인물이 나오느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전통 탈춤, 예를 들어서 봉산 탈춤이라든가 양주 별산대 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말뚝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말뚝이라는 인물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상전인 양반을 골탕 먹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속이는 인물을 트릭스터라고 하는데 트릭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상전이나 양반을 속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이고 신랄한 풍자를 통해 희극미를 창출하기도 하고 그들이 속한 사회의 기득권 또는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적 성격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인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 대조해 봅시다. 득거리라는 인물과 말뚝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득거리는 상전을 거듭 속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요. 말뚝이는 양반들을 풍자하며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는 있기는 있어요. 작품을 보면 거면록에 있는 노만 상전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뚝이는 좀 많죠. 봉산탈춤, 동래양유, 통영 오광대놀이, 양주 별산대놀이 등등등등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 탈춤의 말뚝이가 나오는 장면을 박스 보기를 사용해서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나온다. 뜨거라죠? 자, 뜨거라 하니까 예 뜨거리 여기 있습니다요 하고 상전에 밥상을 들고 툇마루 나와서 낼름 먹어 치웁니다. 그랬더니 상전이 야 시끼야 그게 아니지
아이고 쇳내는 쇳님께서 이 밥상을 물려주시려고 쇳내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즉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하여 발음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변명하는 걸로 어떤 책임을 모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야당, 종놈이 상전을 속이다, 노만상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